조용한 살인자, 신장이 보낸 마지막 경고를 놓친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꺼풀이 퉁퉁 부어올라 마치 벌에 쏜 것처럼 보였고,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깊게 파인 자국이 1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전날 밤 라면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3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을 시작해야 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저는 고작 42살이었습니다. 평생 투석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소리 없이 일합니다. 기능의 70%가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신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과 이후 1년간의 회복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모든 것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유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한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낸 신호들, 나는 왜 몰랐을까? 돌이켜보면 신호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변을 본 후 변기 물속에 거품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살이 새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은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맥주 거품처럼 촘촘하고 끈적한 거품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은 단백뇨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액 속 단백질을 몸 안에 보관하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섞인 소변은 계면활성제처럼 작용해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루 15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 이미 신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확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꺼풀이 붓고 얼굴이 둥글게 부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밤 술을 마셔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안 마신 날도 일찍 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발목 부종이 심각했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선명하게 파이고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움푹 들어간 자리가 30초 이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중추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그중 1.5리터만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나머지는 다시 몸으로 흡수됩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이 무너지면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 곳곳에 물이 고입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발목과 조직이 약한 눈꺼풀 부위에 먼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교묘했습니다. 저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8시간을 자도 10시간을 자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으며 주말에 쉬어도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40대가 되면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신장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골수에게 적혈구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고 결국 빈혈이 옵니다. 빈혈은 온몸에 산소 공급을 방해해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제 혈액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도 있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입에서 이상한 금속성 맛이 났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으면 비린 맛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혈액 속에 요독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요독은 입안과 혀에 염증을 일으키고 미각을 변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밤새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농축된 소변을 만들지 못하면
묽은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 야간뇨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신호를 저는 하나하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에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2mg/데시리터입니다. 정상은 1.2 이하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35ml/분입니다. 정상 성인은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3단계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만성 콩팥병이라니.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리는 병 아닌가요? 저는 아직 40대입니다. 아이들도 어립니다. 이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의사는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직 3단계입니다. 5단계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신장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부터 환자 수기까지 신장을 회복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기에서 중기 단계의 신장 손상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장을 살린 기적의 음식들.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의사와 영양사는 제게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이 음식들을 매일 빠짐없이 섭취했고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우엉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엉이 그저 섬유질이 많은 뿌리 채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엉은 신장에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당뇨병은 신장 손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사구체라는 역과 장치를 망가뜨립니다. 우엉의 이눌린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신장을 보호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엉차를 마셨고 일주일에 3번은 우엉조림을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단, 조림을 만들 때 설탕과 간장을 최소화했습니다. 우엉은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였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파래 등 모든 해조류가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긴산은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또 다른 적입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은 제대로 혈액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먹고 김밥에는 신선한 김을 듬뿍 넣어 먹었습니다. 단, 시중에 파는 조미김은 소금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피했습니다. 무조미 김이나 집에서 직접 구운 김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이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신장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이 신장 손상을 늦추고 회복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효과가 가장 크지만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익혀 먹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점심과 저녁에 마늘 2-3쪽을 반찬과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고민했지만 우유나 사과를 함께 먹으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였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있어 신장 염증을 줄입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 질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에 양배추 샐러드를 먹었고 저녁에는 살짝 데친 양배추를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였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먹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라기보다 생명수였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후에 물 한 잔, 운동 후 물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셨습니다. 내 신장을 망친 무서운 습관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장을 망친 3가지 습관을 발견했고, 이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짜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항상 짜게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는 국물을 남김없이 마셨고, 찌개는 간이 세야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신장에 최대적입니다. 염분, 즉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둡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아진 혈압은 신장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되고, 이는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5g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이 넘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만 나트륨이 2000m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몬즙, 식초, 마늘, 생강으로 간을 대신했습니다. 외식할 때는 국물 요리를 피하고 주문할 때 간을 약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 2주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졌지만 한 달이 지나자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와 에너지 음료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4-5잔 마시고 오후에는 각성을 위해 에너지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게다가 에너지 음료에는 설탕과 각종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이런 음료들은 신장에 독소로 작용하고 신장을 과도하게 일하게 만듭니다. 저는 커피를 하루 1-2잔으로 줄이고 에너지 음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부종이 줄어들었으며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직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주말에도 침대에서 스마트폰만 보다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30%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20분간 산책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 근처 공원을 30분간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며 체중을 조절해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진통제 남용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진통제 복용을 최소화했고 정말 필요할 때만 의사와 상담 후 복용했습니다. 대신 두통이 있을 때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은 55로 올라왔습니다. 단백뇨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정상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싱거운 음식을 먹고 물을 억지로 마시고 피곤해도 운동을 나가던 모든 순간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6개월 후 제 크레아티닌 수치는 1.5로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은 68로 올라왔습니다. 단백뇨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저는 거의 정상 수치로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장병 환자 중 가장 성공적인 회복 사례입니다. 이대로만 유지하면 평생 투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신장은 회복 가능한 장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물론 5단계 말기 신부전까지 가면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미국 신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만성 콩팥병 환자의 약 40%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신장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단백뇨와 경미한 부종을 보이는 환자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우리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아침 소변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나요?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거울을 보세요. 눈꺼풀이 붓고 발목에 부종이 있나요?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자국이 오래 남나요? 그렇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셋째,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2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넷째,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간을 줄이세요.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다섯째, 지금 당장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30분마다 움직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신장이 멈추면 우리 몸은 독소에 잠기고 결국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아직 3단계였고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상을 느낀 순간 이미 5단계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악화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픔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분명히 보냅니다. 소변의 거품, 아침의 부종, 끊이지 않는 피로, 이상한 입맛, 잦은 야간요. 이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하세요. 짠 음식을 줄이고 신장을 살리는 음식을 추가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라면 국물을 남기는 선택,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선택, 30분 일찍 일어나 산책하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지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우엉차를 마시고 미역국을 먹고 마늘을 씹습니다. 물을 2리터 마시고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입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산책합니다. 이 습관들이 제 신장을 살렸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여러분은 침묵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행동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신장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